행사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정책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열린 공론장으로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 진행되며 모든 세션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과 플로어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신남균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경기도 마을공동체는 달립니다. 달리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이었죠. 올해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관단체인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윤명숙 공동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의 공동운영위원장 윤명숙입니다. 방금 센터장님 열심히 달리신다고 그랬는데 달리는 이 행렬에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센터가 열심히 달릴 때 저희도 함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논의하시고 의견 많이 주시면 더 좋은 컨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석하시고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경기도 소통협치국 김영철 국장님의 영상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과 경기도 원근 각지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공동체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세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립된 아주 가난한 후진국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50년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와 선배들의 성취와 희생에 대해서 자부심과 존경을 가져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이 100년 혹은 200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50년 만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 어두운 발전의 이면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 공동체는 무너졌고 사회적 신뢰는 파괴되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체의 재창조는 우리나라가 경제강국 수준을 넘어 사회적 신뢰가 넘치는 진정한 선진국,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데 아주 절실한 과제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정책 컨퍼런스는 마을공동체의 현안을 비롯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입니다. 공동체 활동은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청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공동으로 지향해야 될 명료한 비전과 가치는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공동으로 지향해야 될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경기도형 마을정책 실현을 위한 질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이 녹록치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이 경기도 마을 공동체를 길쭉하게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과 센터 구성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정책 컨퍼런스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더 나은 경기마을 공동체의 활동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진행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장소는 다 아시다시피 전투기 비행장이 옆에 있어서 진행 중에 혹시 전투기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소음의 강도상 비행기가 진행할 때는
진행이 좀 어려운데요. 그럴 때는 좀 불편해하시지 마시고 조국의 영공이 철동 같은 방위를 지키고 있다라고 뿌듯함을 느끼시면서 그럴 때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서 잠시 멈춰주셨다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본 순서인 경기도 마을 공동체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성 도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가능연구소에서 관련한 선행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신데요. 이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자리에 모인 패널분들과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성 도출 연구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더가능연구소의 이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엊그제도 수원을 다녀갔습니다. 지금 경기도 곳곳을 대면 비대면으로 접촉 중이어서 조금 더 충실한 중간 보고를 좀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연구 결과 보고에 많은 것들을 좀 다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구 개요, 그리고 연구 성과를 지금까지 진행된 성과를 같이 공유 드리는 것, 그리고 연구 방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제안 드리는 부분들 많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좀 모아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연구의 과정들을 그래도 간략히 좀 소개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의 연구 배경이나 연구 필요성들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경기도는 따복 공동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마을 공동체 정책과 사회적 경제 정책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2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출범해서 열심히 달리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평가 과정에서 여러 말씀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뭐 정형화된 틀은 아니었지만 비전과 가치가 좀 공유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정을 하는 쪽과 실제 일을 하는 현장과의 좀 괴리들도 있다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양적인 평가, 그리고 1년 단위의 너무 짧은 평가, 그리고 사업 내용과는 무관한 평가들이 좀 많지 않았는가라는 비판들도 좀 제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과 지표를 개발을 한다면 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굉장히 다양한 31개 시군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중간 지원 조직의 형태나 유무에서도 차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마을 공동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서울시의 경우입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성과 지표,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들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모두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다양성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의 목소리를 좀 같이 들어서 균형점을 좀 잡을 필요들이 있다는 이런 그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마을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성과 틀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내에 다양하게 맺어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도시재생 그리고 주민자치 등등의 활동들과 연계되는 것까지도 어떻게 포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련의 성적표를 매기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그 발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과 더불어서 중간 지원 조직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들도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한다고 하는 건 서열화에 따른 차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활동 여기에 활력을 제공하는 그래서 민관 주체의 활동성을 고양시키는 방향의 성과지표 개발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제시되는 목적들은
성과 지표의 필요성, 그리고 각각의 주체들, 민, 관,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가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분들의 성과 지표 개발을 어떤 상으로 그리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저희가 최대한 취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마을 만들기 성과 지표 개발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좀 착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성과 지표의 유형별 사례들을 가급적이면 좀 도출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 방향으로 연구 목적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에 보면 뭐 여러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들의 방법론들이 제안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충실히 검토를 할 텐데요. 정작 중요한 건 방법론이 체계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마을 만들기 그리고 경기도 마을 공동체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틀이 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연구의 장점과 단점을 경기도 현장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만나고 느끼면서 소통하면서 경기도 실정에 부합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을 사업의 현황이나 특징은 이미 비전 연구를 해주셨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고 토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사업의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고 어떻게 보면 편차, 특성, 차이들이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센터의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저희가 FGI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다양성을 몸소 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경기도 마을 공동체의 특성들이 보이는가를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연구 방법으로 좀 찾고 있는 부분들은 설문조사는 이미 좀 다 끝났고 오늘 중간 보고 과정에서 오늘 자리에서 주요한 대목들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거는 공무원분들 50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50 마을 활동가분 100 샘플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주체의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한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FGI를 저희가 한 16그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최대한 이 보완을 좀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내용들은 바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론으로 제안드리는 사항들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FGI 16개 그룹 중에 한 5분의 2 정도는 막 진행이 끝났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FGI가 진행이 됐고요. 그것과 기반해서 저희가 급히 정리한 어젯밤에 또 수정을 일부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후에 토론 제안으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저희들의 성과 지표가 성과 지표와 관련한 로드맵이 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민관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주체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을 좀 초점을 맞춰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민관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의 완벽한 합의는 될 수 없겠지만 일정한 합의에 기반해서 성과 지표라고 하는 필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계기들을 좀 만들고 확산시키는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계별로 저희가 올해 성과 지표를 개발을 해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급히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어떻게 이것들을 확산시켜가고 의견들을 수렴해가고 그리고 서로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확장해가는 방향에서 로드맵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에서 경기도의 마을 만들기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들은 최초이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좀 들려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 연구는 10월 중순까지는 FGI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하순 정도까지는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고요. 11월 중순까지 연구를 마무리해서 선생님들께
그 결과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은 현재 6명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있는 저는 책임 연구를 맡고 있고요. 자, 이후에 그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긴 그 분석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핵심적인 부분들만 요약을 좀 해서 선생님들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가능연구소의 우리 최희진 연구원이 설문조사와 분석을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영재 선생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게 될 더가능연구소의 최희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설문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담당 공무원 그리고 공동체 지원 활동가를 포함하고 시군 마을센터 중간지원조직과 마을 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응답자 규모는 마을 활동가 145명, 마을센터 중간지원조직에서 44명, 공무원에서 28명 해서 이게 9월 10일까지 중간 집계를 한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온라인 조사를 하였고요. 네이버 폼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 전산망에서 구글 설문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행정 정산망에서요. 조사 기간은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8월 말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 2차례 정도를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별 분포에서는 활동가, 마을센터, 공무원 모두 여성 응답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0%에서 80% 정도로 여성 응답자들이 많았고요. 연령대 분포를 보게 되면은 활동가 응답자에서는 40에서 50대 그리고 마을센터에서도 그렇게 40대, 50대 응답률이 좀 높았고 또 활동가 중에서는 70대 이상도 5%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응답자는 20대, 40대 이렇게 좀 골고루 응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게 되면요. 응답자 수를 총합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해준 지역인데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고양시, 의정부시, 용인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양평군, 시흥시 이런 식으로 총합을 보게 되면은 많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골고루 응답해주신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공무원, 마을센터 활동가 이렇게 골고루 응답해주신 지역은 수원시와 성남시로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응답자들의 마을 활동과 업무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요. 현재 응답자 중에서는 마을센터와 활동가는 비교적 오랜 기간 마을에서 활동을 경험한 반면에 공무원들은 업무 경험이 짧았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1년 이하 업무 경험한 분들이 42.9%로 보이는데요. 이는 최근에 저희가 FGI를 하면서도 그 인터뷰 요청드리면서 전화를 드렸을 때도 인사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순환 보직의 이유로 이렇게 마을 활동 경험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센터와 공무원 응답자 중에서는 공동체 지원 활동가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를 했거나 주관을 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물어보았는데요. 대부분 활동가분들은 이 15개 사업 중에 최소 1개는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마을센터에서는 하나도 참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 부분이 11%로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뷰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로 바로는 경기도 사업과 시군 간의 사업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센터에서는 시군의 사업만 하기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실제 참여가 없는 정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서도 28.6%가 경험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 사업을 하다 보니 경기도 사업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대체로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활동가 분들이 80%, 마을센터에서도 70%, 공무원 순으로는
67.9%,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이 응답을 하였는데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조금 3.6% 정도 응답을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경기도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게 되면요, 대부분 잘 된다고 응답을 하였으나 잘 안 된다고 응답을 한 마을센터 6.8%, 공무원에서 3.6% 이렇게 잘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뒤쪽에서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어떠한가라고 봤을 때 대부분 경기도의 노력이 적극적이라고 응답을 하였으나 활동가 분들에서 9% 소극적이라, 그리고 마을센터에서도 25%는 경기도의 노력이 대체로 소극적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뒷부분에서 조금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각 주체의 노력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1순위에서 5순위를 매겨봤었는데요. 활동가분들의 응답에서는 주민이 우선이다. 그리고 마을센터도 주민이 우선이다. 공무원도 주민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주민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제 2, 3, 4, 5순위가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마을센터와 활동가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응답에서 재밌었던 부분은 2순위가 주민자치회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대면하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5순위에서는 모두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중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담당 공무원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는 마을센터와 활동가분들에서 60% 이상 그 담당 공무원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 부분에서 물어봤을 때 대부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봤을 때 조례 개정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그러니까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광역센터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활동가분들은 67.6%나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마을센터에서도 50% 가까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대부분 다 이제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 개발에 대해서는 중요한지를 물어봤을 때 활동가분들은 37.9%, 그러니까 40%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응답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부분도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뒷부분에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사업 성과와 사례 공유도 중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활동가분들도 48.3%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을센터에서도 40%나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인터뷰에서 실제로 보게 된다면은 각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실제로 백서나 이런 자료집들이 나와 있더라도 그게 온라인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활동 성과 사례나 약간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말씀해 주는 인터뷰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도 활동가분들이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좀 대부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 인식 개선이라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활동가 교육은 응답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마을센터도 43% 그리고 47%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공무원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사업이 필요한 곳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물어봤을 때도 활동가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필요한 곳에 발굴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필요한 자원이 어떤 것이란가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재정, 인력, 공간, 교육 이렇게 해서 1순위에서 4순위를 물어봤는데요. 활동가 마을센터는 모두 똑같이 1, 2, 3, 4순위가 재정, 인력, 공간, 교육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1순위는 인력,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교육, 공간 이런 식으로 조금 순위는 다르게 매겨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과에서 저희가 주관식에서 물었습니다. 필요한 자원은 여기서도 소규모 학습 지원이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네트워크 있어야 된다, 기록 공유 확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에서도 그 주민과 마을 활동가와 주민 자치회 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 한부모, 조성가족, 다문화 가정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주관식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뒤에서도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좀 행정 서류 간소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좀 뒤로 오면 마을 센터에서도 뭐 지역 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기본법을 얘기 많이 해주셨고, 공지활의 업무 지원. 그러니까 공지활 분들이 업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좀 더 연속성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가장 중요한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 평가가 필요한가라고 응답을 나온 부분은 마을 활동가 분들도 대부분 89%나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마을 센터는 더더욱더 95.5%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공무원도 67.9%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라고 물었을 때 먼저 저희가 4개의 항목을 미리 제시를 했어요. 투명한 예산 집행,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지나가서 네. 네, 비행기와 함께 이렇게 마을 공동체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제대로 된 기준, 민간 인식의 전환, 이렇게 4가지를 먼저 제시를 하였는데요. 조금 보면은 응답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활동가 분들은 51%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하다. 근데 마을센터도 비교적 비슷하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공무원 응답자에서는 제대로 민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평가 시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저희가 4가지로 제시를 하였는데, 수치화가 어렵다던가, 행정평가가 다름없다던가, 서열화가 우려있다던가, 평가 준비할 여력이 없다던가, 이렇게 4가지를 물었을 때 활동가 분들의 대부분 대답은 행정평가가 다름없이 진행될 우려, 그렇지만 마을센터에서는 공동체 특성상 평가를 위한 수치화가 어렵다라고 응답을 해줬고, 공무원 쪽에서도 행정평가와 다름없이 진행될 우려, 다만 그 기타의 의견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가 이후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활동가분들은 공동체 활동의 비전, 계획, 성과를 진단해 볼 수 있다. 이제 스스로 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마을센터와 공무원 분들은 기타 공모 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실효성 높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실효성을 높이고자 실무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지표 개발 시 의견을 물어야 할 핵심적인 주체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활동가분들은 당연히 56.6%가 우리 마을 활동가다라고 응답을 했고, 마을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 마을 활동가, 그 다음에 주민 이렇게 좀 비등비등하게 응답을 해주셨고, 공무원분들은 중간 지원 조직이 좀 더 우선이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 32%로 조금 높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의 개발 방향성을 물었을 때 대부분 78%, 75에서 78% 이상 도시형, 농촌형, 복합형, 다양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성과평가의 범위, 이게 범위가 경기도 사업만 평가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기도 플러스 경기도 마을 공동체 혹은 공동체 전반을 어떤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를 물었을 때 이제 대부분 마을 공동체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려 사항에서 유의 사항에서 주관식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거는 뭐 조금 더 넘겨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그룹을.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룹 및 신청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특성과 중간 지원 조직의 여부,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 경험 정도에 따라서 선별해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그룹 4그룹과 마을센터 4그룹, 활동가 그룹 5그룹, 마을센터 활동가 합해서 2그룹, 이렇게 해서 총 지금 15개 그룹을 만나고 있는 중인데요. 일정을 보시다시피 이미 9월 중으로 10월 초까지 저희 절반은 진행을 하고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발로 뛰면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질문지는 앞에 설문조사와 좀 비슷한데요. 일단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시군에 어떤 이제 전담 공무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전담 공무원이 있는지,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의 형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이제 활동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람과 어려움과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업의 평가에 대해 인식도 많이 질문을 하면서 이게 양적 성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뭐 단년도가 아니고 뭐 마을 사업에 맞지 않는 평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현재 공동체 조직 정책과 조직 관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현재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역할까지도 질문을 하면서 그 부분도 조금 많이 내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지표 개발 성과 평가 관련해서는 이영재 선생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박수를 많이 받네요. 네. 이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성과평가의 기술적 체계와 관련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을 좀 구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평가할 건가라는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한참 FGI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이제 좀 핑계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 의식은 다 담아왔습니다. 31개 시군의 마을 공동체 사업. 그럼 마을에 있는 공동체는 다 마을 공동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참여한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대상을 평가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풀뿌리 자치조직을 전부 평가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엔 어떤 고민이 들어가 있느냐면 31개 시군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평가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평가 대상을 어떻게 폭을 좁혀가고 명료화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합의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모사업의 초기 단계, 형성 단계에 있는 3인 이상의 공동체부터 이후에 10인 이상의 공동체까지를 포괄하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 여기를 전부 할 거냐, 이것도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을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입니다. 행정구역상의 31개 시군의 이 기준들을 어디까지 유지할 거고 31개 시군의 공동체 사업 평가들을 여기를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경기도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도가 발주하는 사업, 공동체 지원센터가 발주하는 사업들,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마을 공동체 활동들까지도 희망한다면 평가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마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인인 거죠. 이 주민분들, 주민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포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시군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동마다 편차가 크고 천차만별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개 시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도 그 내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반론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성과평가의 대상 사업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너무 다 포괄하려고 시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평가하되 영역별 주제별로 사업을 핵심 사업들을 선별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은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돌봄이었습니다. 아동 돌봄. 그리고 이제 활동가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3인의 이 씨앗 뿌리기 단계에서부터 이게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는 활동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럼 영역별, 주제별, 경기도 마을 공동체 사업의 핵심
모토가 될 수 있는 영역이나 주제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보다 과정 사이에 다른 사례들이나 여타의 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 중심의 이 성과들을 같이 공유해가는 과정을 가져갈 건지, 이런 방향을 좀 명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긍정성을 드러내서 그 긍정성의 요소들이 다른 사업에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 성과 평가라고 했을 때 이제 제기되었던, 저희가 들었던 우려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우려 지점들입니다. 그동안 몇 명이 참여했는가, 몇 회 모였는가가 중요했다면 이거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몇 명이 참여했고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를 숫자상으로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속에 참여하는 성원들을 실제 어떤 만족도들을 느껴가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상의 내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단위의 평가들이 너무 촉박하다. 상반기에 공모하고 한여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년 단위 평가가 너무 촉박하다는 이제 제안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경기도 사업에는 지금 단연차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단연차 사업들에 대한 이 공모나 여기에 방향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기대하는 바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모 시의 심사 기준과 사업 목표가 어떤 때는 완전히 무관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의 평가 기준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좀 혼돈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유관 사업에 이제 경기도와 시군 결산이나 평가틀이 다르다는 제안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들은 좀 우려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의 단계별 활성화 정도나 지역별 특성 등을 좀 고려하는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반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행정과 관련해서 보면 공무원 영역에서는, 행정에서는 목표나 비전, 조직,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물론 다 수립되고 있지만 보다 더 공개되고 이게 공유될 수 있는 이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2011년에 비전과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FGI 때 좀 여쭤봤더니 거의 공통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과 활동가 분들은 경기도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군의 계획을 짠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변화들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권을 좀 어떤 형태로든지 포괄할 수 있는 공동체 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지활에 상당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위상과 역할과 관련해서 너무 역량을 풀어내기에는 부족한 곳들이 많더라라는 제안들도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공동체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 전문가 그룹 그리고 활동가 그룹, 행정, 관계자 그룹들이 중요한 방향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키잡이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가 좀 구축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사업 평가의 필요성이 공유되는 계기들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이 한마당 자리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성과 틀들이 공유되고 필요한 주체들의 영역에서 제한되는 사항들이 이 협약의 형태로 좀 맺어지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집행 위주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갖는 정책 사업 중심으로 좀 변화를 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시군의 집행 사업과 경기도의 사업이 변별이 없다면 왜 경기도 것만 따로 하는가? 시군에서 떨어진 팀이 올라오는 건지 이런 이 문제 제기들도 꽤 있었습니다. 1년 단위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으로 연차별로 확장하고 단계별로 확대되어가는 과정 사이에 실질적인 컨설팅들이 들어가는 평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과 방향은 광역에서 잡고 그 성과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평가되고 측정되고 공유될 수 있다면 시군별 특성에 맞는 역할들을 좀 시군에서는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대상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추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들은 시군의 사업 과제를 전부 평가하기에는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고요. 경기도 사업과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공모 사업 중에 메인 사업들을 좀 측정 대상으로, 핵심 측정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측정할 것이냐, 사람, 조직, 사업, 협치, 뭐 이런 정도의 틀, 이 틀은 뭐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대한 평가를 지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오늘 이제 이 부분도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부분인데요. 31개 시군의 마을 공동체 사업에 변별력을 줄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지금 생각입니다. 어떻게 31개 시군을 마을 공동체 사업의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이게 경기도 성과 지표가 체계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이걸 벤치마킹해서 시군에 적합한 평가 틀들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31개 시군을 평가하는 거, 이 행정구역상의 특성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과평가의 주체는 주민,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공지활, 공무원, 이 주체들이 이제 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3에서 10인 마을 공동체 대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자생적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 활동의 관계들은 31개 시군보다 더 다양합니다. 더 다양하고 갈등이 있는 지역도 있고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은 굉장히 원활한 관계를 맺는 곳들도 좀 보입니다.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돌봄 등과 이제 이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죠. 이런 거버넌스를 하는 부분들도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비전과 방향을 구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좀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 이런 것들도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3주체가 공히 말씀들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방향과 성과 도출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좀 컨설팅형 평가들이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럼 평가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활성화를 위한 조력, 그리고 성과를 공유하는 이런 틀들을 만들어가는 게 마을 공동체 활동에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계별로 로드맵을 잡는다면 뭐 이 로드맵은 이제 이후의 과정에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저희가 공동체 지원센터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만의 문제 의식이고요. 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사업의 윤곽이 드러난다면 내년 봄쯤에는 이렇게 가야 한다. 안을 놓고 원탁 회의나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줌회의들이 좀 광범위하게 열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는 행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이 영역에 일정한 제도화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마을 공동체 사업의 평가 기준 적용을 위해서 공동체나 의제 영역 그리고 단계 영역을 선정하고 급히 서둘 것이 아니라 몇몇 사업을 중심으로 파일럿 평가들을 좀 진행하는 것이 이후에 성과 틀을 공유해가는 오류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마을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유 한마당을 거쳐가면서 한 해 한 해 개선점들을 좀 마련해가는 이런 방향이 어떨까, 이런 로드맵을 좀 제시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을 좀 다 담지는 못했는데 핵심적인 문제의식들은 좀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우리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귀한 말씀 듣고 저희가 잘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인터넷상으로 이 토론회를 지켜보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발표를 좀 40분, 원래 50분, 55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40분 내로 좀 짧게 줄여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역시 더 가능 연구소라서 그런지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45분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5분을 더 일찍 끝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사회를 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간을 잘 맞춰서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들으실 텐데 역시 또 시간을 줄여달라고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쭉 뭐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평가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주창해 온 사람으로서 꽤 기대가 되는 그런 연구 중간 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토론자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영재 연구원님이 제일 먼저로 나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 간단하게 5분 이내로 질문이라든가 의견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철민입니다. 반갑고요. 사회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5분 안쪽으로 한번 얘기를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말씀을 마치는 걸로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자주 가는 편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힘들었지만 굉장히 연구에 대한 믿음이 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은 성과 지표의 안 자체가 제한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할 역할은 비평보다는 향후 연구를 갈무리해 가시는 과정에 좀 도움될 만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또 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은 다른 토론자들께서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연구의 구조나 방향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평가 작업들 저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많이 조언하기도 하고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평가 지표 작업을 보다 보면 결과물이 막 50개, 100개 수많은 지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래서 평가를 받기도 전에 사람이 질리게 만드는 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가 많은데 이렇게 나와서는 이제 연구진이 의도하는 현장에 도움되는 지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을 공동체 정책을 둘러싼 전체 맥락을 먼저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맥락들 위에다가 목표들을 잘 이렇게 맥락 속에 목표들을 위치지어서 체계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성과평가의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인데 그 목표들이 단지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맥락에 얹혀지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가장 거시적으로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기초 시군 단위에서는 진짜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됐냐, 이게 이제 최종 목표라고 좀 보여지고요. 경기도 광역 수준에서의 목표는 각 시군들의 활동과 지원이 얼마나 활발해졌냐.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시군의 지원 주체나 활동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두 개가 다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목표 두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게 이제 이 맥락의 출발이라고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들 위에다 목표를 얹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맥락 위에 이제 광역과 기초 수준별로 이제 다른 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광역과 기초 수준의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하위 목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위 목표라는 것들이 곧 굉장히 복잡 다양한 수많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들의 목표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주민을 등장시키는 게 목표일 거고, 어떤 거는 연결하는 게 목표일 거고, 어떤 거는 역량을 강한 주민들이 자기들의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게 목표일 거고, 또 어떤 거는 마을 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일 거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기초에서는 마을이 얼마나 활성화됐느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서 얼마나 잘 지원했느냐, 이게 이제 맥락이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이제 지표의 단순한 나열도 좀 피하시고
또 복잡 다양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난감해하셨는데 이런 맥락에 좀 얹혀서 분류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추진 방식으로 평가 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평가의 이해관계자들끼리의 그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합의가 가능하려면 맥락이 제시돼야 되더라고요. 이 맥락에 대한 합의가 없이 논의되면 결국 다 각각 이해관계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논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산으로 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받다 보니까 지표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철민 그 연구위원님은 이런 토론에서 자주 뵀는데 시간을 칼같이 지키시는 걸로 유명하죠. 한 번도 시간을 질질 끄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단 좀 그 기초지원센터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마을 네트워크 활동가 입장의 얘기를 좀 뒤쪽에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박상철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마을 르네상스 센터, 이름이 굉장히 길죠.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수원 마을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상철입니다. 저도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초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이 자리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건 실제 좀 기초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느냐일 텐데요. 사실 저는 이 내부적인 성과 지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충분히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과 지표를 측정하는 건 공동체 성장이나 공동체 활성화 정도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함일 텐데요. 그에 좀 앞선 단계에서 보면 조금 우리가 아닌 우리의 이런 생각이나 가치나 방향성에 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활동들에 대한 가치들을 증명해내는가에 대한 저는 좀 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뼈저리 느껴지고 있습니다. 좀 바꿔 이야기하면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걸 몇 년까지 더 지원을 할 것이냐, 이만하면 좀 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 혹은 뭐 행정, 의회 다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활동의 의미나 사회적인 효과들을 좀 증명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 내용들을 고민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내부의 평가 지표, 그리고 내부의 진단이나 이를 통해 이제 성장을 더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 같아서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다만 좀 비슷하게 좀 고민해 볼 게 뭐 있을까 해서 현재 좀 저도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사회성과 보상 사업의 평가 지표나 아니면 자원봉사 쪽의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된 연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뭐 몇 해 전에는 서울에서 마을 공동체 성장이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들을 미쳤는가를 조금은 뭐 금액으로까지 좀 표현했던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이 상황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들은 어떤 것들을 줄 수 있고, 또한 이 공동체로 인해서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비용들을 좀 절감하고 그를 통해 또 사회적인 자본들이 쌓이면서의 이득들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서 우리의 활동들이 결국은 이렇게 비용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가치가 있다는 것도 좀 증명하는 방법들에 대한 평가 체계에 대한, 사실은 오늘 주제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해서 좀 망설이긴 했습니다만 좀 이런 고민들도 좀 됐으면 좋겠고, 앞서 사실 저는 잘 몰랐지만 2019년에 좀 비슷한 연구를 일부 좀 하셨다고 아까 중간에 소개를 들었는데, 이걸 좀 구체화해 나가면서 조금 더 정량화하고 이것들이 정량화 된다면 기초에서도 충분히 이걸 무기 삼아서 앞으로 지금은 초기 단계인 기초가 좀 많아서 아마도 이 가치에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뭐 예산이나 사업의 규모들을 늘리는 곳들이 좀 많긴 하지만 일정 정도 연도가 지나면 분명히 이런 문제는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받기 마련일 겁니다.
그런 문제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무기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튼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 맡아주신 연구진께도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센터도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들을 다 잘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좀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요. 뭐 빨리 끝나는 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뒤에 우리들이 궁금한 점들도 충분히 대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여유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는 김길성 여주시 사회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김길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용역 자료를 중간 발표를 미리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좀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좀 어쨌든 평가 지표라는 게 우선 딱 저희가 현장에서 좀 받았을 때 엄청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당연한 결과로서 서열화되고 그거에 따라서 차등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아까 그 인식 조사를 할 때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 게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려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살펴보시고 계시고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수고가 앞으로도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수원하고 좀 다르게 여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기도에서도 낙후된 지역,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인구 소멸 지역, 위험 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이거든요. 어쩌면 여주는 이 마을 공동체 활동 아니면 사회적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생존의 문제, 그런 것과 연결되는 아주 되게 긴박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중앙에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면 오히려 여주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살아갈 어떤 메리트가 오히려 잃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평가를 하고 이것을 더 컨설팅으로 활성화하려면 지역은 더 지역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평가 지표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들에 대한 고민 계속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다양한 주체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우려스러운 것들은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 동의를 하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전체적인 맥락과 숲을 보고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나무 하나하나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 성과를 만들어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의미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서류 작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양되려면 그 필요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납득돼야 되는 과정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어쩌면 제일 첫 단계인데 그 단계들을 좀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무리 좋은 서류가 이게 나와도 그게 실행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는 건 그 단계를 좀 간과해서 아닌가 생각을 해서요. 그런 단계들 조금 많이 거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사실은 현장 활동가들을 대표해서 윤명숙 도정공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사실은 약간 좀 이렇게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이분이 현장 활동가 대표로 봐야 되나? 현 경기마을센터 위탁법인 대표인데 약간 헷갈림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그 활동가 입장에서 모든 걸 좀 견지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 평상시 잘 알기 때문에 예, 센터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라 현장 활동가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윤명숙 더전공동체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전공동체 윤명숙입니다. 활동가 입장에서 준비한 거 맞고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되게 어려운 주제여서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저희 그 활동가 입장에서 준비를 했는데 좀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발제자께서 최초 얘기하셨는데 경기도는 성과지표 개발이 최초입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고 현장에서 되게 많은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경기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발전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매번 얘기했었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이 자리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조초민 연구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표가 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제가 동의하지만 명확한 목표가 잘 안 나타나는 게 좀 많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마을 공동체나 주민의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목표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과정을 거치고 그러나 우리가 뭐를 위해서 이걸 할 거냐. 그럼 마을 공동체나 주민의 삶이 좀 변화될 수 있게 하는 마을 사업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과 측정에서는 경기도나 마을센터가 지원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 이런 평가, 그리고 마을 지원 사업이 효과적이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 조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연구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충분하게 논의하고 충분하게 토의하고 다양한 이 집단 더군다나 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관한 성과지표를 만들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서울에서는 한 2년 걸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연구기간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충분한 논의가 되고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기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해달라고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른 건 또 다 말씀이 나와서 저는 성과평가에 위한 기반 구축에 관련해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의 특성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각 시군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센터도 비전이 있고 시군마다 지향하는 점이 다 달라서 경기 마을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거기다 얘기하고 마을 사업으로 하기로는 무리가 있는 점이고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표는 매우 객관적이고 큰 틀이어야 되고 심플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 관점에서 지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을 평가를 해보니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니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격차나 요소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가 또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 지표가 따로 개발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매우 심플하고 큰 틀의 지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좀 우려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공지화를 기반 구축에 대한 과제 속에 하나 넣었어요. 근데 공지화 활동가들에 대한 역할이나 이상이 전혀 정립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차만별 각 시군에 있는 공지활들이 천차만별의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공동체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 실태에서 공지활의 이상과 역할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과제에 담아내야 되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현장 중심해야 되고 주민의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목표가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과정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참여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와 합의로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표 수립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는 무리하게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무리하게 구체적이고 다 담아내기보다는 큰 틀에서 심플하게 객관적인 그런 지표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토론에 참여해 보았는데 이렇게 지정 토론까지 한 전체 2시간 중에 반 만에 돌파한 토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토론의 사회를 보고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의견이나 토론들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영재 연구원님은 마지막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뭐 아마 지금 아까 발표하시고 토론 듣고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다 듣고 나서 좀 나중에 좀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게 질문인지 이건 제가 볼 때 질문이라기보다는
토론거리죠.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광역센터의 역할과 기초센터의 역할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조직이 지향해야 하는 성과에 대해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은, 쉬운 설명이 힘든 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하나 들어왔거든요. 지금 또 하나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것부터 하는데 잠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기초센터가 생각하는 광역센터, 기초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광역센터가 볼 때는 기초센터, 광역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 게 좋을지, 물론 오늘의 토론 주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좀 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초센터에서 오늘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좀 한 분 평상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잠깐 발언을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박상철 센터장이 하시겠습니까? 김길성 센터장이 하시겠습니까? 네, 네, 박상철 센터장님. 예. 예, 사실 댓글 보고 있느라고 저 잘 못 들었는데, 예, 경기도 센터가 만들어지고 초반에 굉장히 이런 논의들이 사실 많았는데요. 여전히 이런 논의가 있는 걸 보면 아직도 명확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운 숙제 아닌가 싶고요. 또한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의 특성과 좀 달리 경기도는 좀 독립적인 기초지자체와 광역 지자체가 좀 나누어져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에서도 좀 완결성을 갖고 사업들을 해나가다 보니 이제 광역과 명확하게 역할이 나눠지지 않긴 하는데요. 그냥 제 생각만 좀 말씀드리면, 뭐 일반적으로 그동안 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기초에서는 좀 더 현장 주민 중심의 활동들을 현장에 맞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경기도 단위에서는 조금 더 정책적이고 이런 기초센터를 지원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마을의 주민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큰 판에서 좀 상황들을 내려다보면서 진단과 개선책들을 찾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정책적인 것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처럼 기초에서의 좀 부족했던 점들을 메울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해주고 이것들을 다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화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변화해 나간다면 저는 제가 보는 기초와 광역의 역할에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기초는 현장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하고 광역센터는 정책적으로 기초센터들을 좀 정책을 좀 개발하고 기초센터들을 지원해서 기초센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광역센터에서는 혹시 센터장님께서 잠깐 이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광역과 기초를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역할이? 예.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성과 지표라고 했을 때는 그 주체 지원하는 기관들,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시군, 이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마을에 대한, 마을 공동체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것이 저는 그 활동을 하든 활동을 하지 않든 이런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마을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기관에 대한 평가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공동체의 변화 발전을 어떻게 끌어내는데 이 지표가 역할을 할 거냐라는 것에 오히려 저는 좀 방점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또 만들었기도 했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GSDG를 만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용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담을 거냐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이 공동체에 대한 성과 평가 지표라는 것들이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키잡이가 될 수 있는 이런 지표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광역과 기초의 이 구분은 일반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질문은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지표에 대한 말씀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질문 사실 오늘 주제와 딱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역할 구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뭐 간단하게 그러면 1분 이내에. 죄송합니다. 광역과 기초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은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 목표나 방향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시군, 기초 시군에서는 현장 활동에 대한 이런 지원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 성과 측정하는 지표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구분이 좀 돼야 되겠죠. 만약 내년에 이런 작업들 통해서 만들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군 지표 평가 이 제도 이 평가 지표를 다시 개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내년에 개발하는 데에서 광역 전체적인 지표와 예를 들면 영역별로 특성화된 지표를 구분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광역센터장님과 수원 기초센터장님의 의견은 일치하네요. 광역은 정책 뭐 이런 것 중심으로, 기초센터는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 중심으로. 그런데 이것을 합의하는 건,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건 쉬운데 아마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이제 그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광역센터, 기초센터 간에 긴밀히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왔는데요. 보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아요. 질문 형식으로 했지만 제가 질문만 달라는 게 아니라 의견도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요. 꼭 질문 형식으로 안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성과평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방향성이 갈린다고 보입니다. 공무원이냐 주민이냐 기관이냐 등등 현실적으로 예산을 쥐고 있는 행정의 입장에서 지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불만이란 뉘앙스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주민들도 같이 동의할 수 있는, 행정 입장이나 주민들이 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괴리를 어떻게 줄여나갈까요? 이런 질문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괴리를 줄여야 된다. 즉 행정 입장에서 필요한 지표를 만들어내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예, 이것도 의견이 있죠. 광역단체는 목표 기초, 광역단체의 목표와 기초자치단체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기초센터는 현장 중심 지원으로 평가가 필요하고, 성과가 또 중요하지만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양적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운동은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평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심을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1년에서 2년에서 뭐가 만들어졌어 이런 것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는 좀 이 마을 공동체 운동의 성격이나 비전과 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항상 강조하기도 하고 굉장히 공감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계속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이나 의견을 들었는데요. 현장에 보니까 다 아실 만한 분들, 꽤 활동 경험들이 오래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혹시 여기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일단 앞에 있는 고경아 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투명한 예산 집행을 공무원들이 응답이 없다는 것이 좀 흥미로웠고요. 저는 이제 연구가 정말 쓸모 있는 연구가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 많은 조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것을 다 담을 수 없다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걸 좀 담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평가하는 순간 학교 다닐 때 시험 성적 평가 받던 생각이 들어서 별로 좋은 경험이 없어요. 그런 긍정의 정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평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 우리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를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마을 공동체가 거의 한 1년여 시간을 거쳐서 합의한 비전과 목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속 가능한 마을과 자치, 도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기. 그 안에 보면 또 목표도 4개를 설정을 잘 하셨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작년에 마을 공동체 활동하셨던 공무원과 공동체 활동가들과 중간 지원 조직에 우리 센터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한 4가지 정도. 비전과 역량을 갖춘 추진 주체를 성장 지원하고 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지원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맞는 그 지표를 구체화시켜주는 과정이 이 연구 과정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한 이제 마을 공동체의 연결을 활성화하겠다, 지역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마을 사업들의 사업의 주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지원해주는 공지활이라든가 지원센터라든가 행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업을 조금 역할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누구이고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공지활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센터는 이 사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과정 속에서 지표가 좀 체계화되어서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비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민과 마을이 원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한 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내년 사업이 계획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 안에 잘 녹여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함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경기도 마을 공동체가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 우리들이 바라고 희망했던 그런 마을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조력하는 역할들이 이 성과평가 지표 안에 작게라도 좀 잘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만들어 놓은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으로서의 이 성과평가라고 하는 이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 평가 지표는 우리가 그때 합의해서 만들었던 경기도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들과 연동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발표하시는 분들. 그래서 혹시 딴 분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끼어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할 때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은 꼭 그 쟁점이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쟁점도 충분히 드러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토론회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그 이어서 그 발언을 듣는 방식도 잠깐 도입해서 실제 토론회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호진 센터장님도 뭐 다 센터장들이야 나 왜? 센터장님도 아까 손 들어주시죠? 누가 또 센터장이 있었나요? 아니, 여기 센터장들 예, 그런가요? 예. 저 아까 저 윤명숙 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 성과 집회 결국은 마을 공동체를 왜 하지? 무엇을 위해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성과 집회에 담아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뭐 얼마나 주민들이 행복해졌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성과 집회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 마을에서는 이 굉장히 쾌적한 마을, 뭐 전환 마을, 환경적인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뭐 협동 경제,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고, 돌봄 사회, 평등한 사회를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행복한 마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이 지역 기초 단위에서도 무슨 여기 경기도도 그렇지만은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든가 이런 게 세워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성과지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조직과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은 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만으로 이게 가능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마을에서는 이 마을 공동체와 뭐 하여튼간 활동가, 마을 활동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청년들, 이런 그룹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계시던 그 뭐 주민자칭, 뭐 주민자치회 단체장, 뭐 이런 분들이 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또 뭐 여러 가지 뭐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도 정책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룹들도 있고, 이런 그 시민사회 조직도 있고, 또한 다양한 또 사회적 경제 조직도 있고, 기업도 있고, 상인회, 특히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인회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조직적인 부분들 속에서의 마을에서 정확하게 성과지표로 답을 내면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주민주체 조직을 많이 했잖아요. 주민주체 조직이라면 마을 공동체 활동가 중심의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그룹들을 포괄하는 느슨한, 자유롭고 느슨한 마을 연대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마을 단위로 그것들이 구성되고 있느냐, 그런 지표를 정확하게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곧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하는 지향적인 목표, 주민들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마을 단위의 모든 그룹들이 참여하는 느슨한 연대 조직이 과연 지향하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성과지표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지표로서 이제 공인된,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죠. 그게 중앙 국가 단위도 있고 경기도 단위도 있고 기초 단위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이 평가 지표도 일정한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게 단 공동체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간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은 더 없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몇 분이 참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없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또 질문하실 게, 의견 말씀하실 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다시 지정된 발언자들의 얘기를 듣는 걸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몇 가지 질문이나 이제 그 의견이 있는데, 뭐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발언자들의 얘기를 다시 듣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사실은 서울시는 여러 번 만들었죠. 아까 나왔지만 평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과연 적절한 평가 지표였는지, 뭐 아니 꼭 다른 시에 대해 적절하다 않다 이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서울과 경기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서울시는 그보다 서울시의 재정과 예산 권한이 더 큰 편이지만, 경기도는 예산과 권한이 기초에 더 많은 그런 거죠. 사실 경기도 자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런 특성들이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거고요. 31개 시군이 너무 차이가 커요. 뭐 재정 문제, 계정적인 뭐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만 큰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 대한 행정의 정책의 인식, 뭐 지원 정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인구도 굉장히 다르고요. 또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은 굉장히 또 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고민은 이런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31개 시군이 받아들이기에 별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의 독자적인 이런 지표를 만들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모든 걸 다 포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고민과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저는 좀 세부적으로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간략하게 평가 지표를 만들게 되면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정성적인 지표예요. 그러면 정성적 지표 누가 쓰냐면은 일반 현장 활동가들이나 주민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평가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과연 올바른 평가 지표인가? 그 정량적 평가 지표를 만들게 되면 아까 박상철 센터장이 말한 것처럼 기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행복해졌는가를 묻기 위한 양적인
한 10개 정도의 그 질문을 해야지 행복해졌는가라고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평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길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객관적이기도 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죠. 일반 주민들도 그 지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성적으로 만들어지냐 정량적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쓰임새와 활용도 이런 것들이 보여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약간 이게 기본형,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하는 미리 선행 연구라고, 지표를 개발하기 전에 하는 연구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이영재 연구원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다른 토론자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1분 이내에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영재 연구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길성 센터장님. 저희가 그 경기광역센터에서 그 내세우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정책 상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민이라는 걸 해서 서울 민주주의처럼 경기도도 하고 있는데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사경센터랑 마을공동체센터 둘 다 하고 있는데 사경센터와 좀 다른 마을만의 어떤 자유로움이 있다고 저는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그 정책 상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어떤 제안을 하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라고 느꼈거든요. 사경과 좀 다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담아질 수 있을까? 잘못하면 이것이 그냥 그런 자유로운 상상과 주민들의 독창적인 이런 것들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게 하는 게 주민활동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내년에 지표를 만드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겠어요. 지금 너무나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 다 필요한 얘기들을 하지만 이걸 다 모아서 만드는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괴물이 될지 옥동자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뭐 동의합니다. 이게 마을공동체의 특징은 다른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비해서 그냥 유연하고 자율성이 이렇게 자율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 평가 지표가 이걸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획일적인 지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를 만들 수 있을까 아주 고민이죠. 만드는 분은 정말 어렵겠네요. 내년도 이걸 만드는 것까지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또 임명 대표님? 네, 저는 질문입니다. 그 성과지표를 만들 때 단번에 한 번에 탁 나오진 않겠죠? 계속 그거에 대한 시범적인 뭐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번에 왜냐하면 성과지표라는 게 지금 계속 다 우려하시고 염려하는 것처럼 매우 자칫하면 이게 성과지표가 잘못됐을 때는 결과가 자칫 잘못 나올 수 있어서 매우 거기에 공을 들여야 되는데 한 번에 단번에 탁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지표를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시범적인 뭔가 평가 이런 걸 좀 해보고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들어봤습니다. 이 지표 연구 과제를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용역을 발주하면은 같은 기관에 그러면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보니까 2년마다 새로 만드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이렇게 한 기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수정해 가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박성철 센터장, 조철민 박사님 혹시 특별히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 연구 수행 기관의 생각은 물어보지 않고 같은 기관에서 계속 하라고 하면 좀 부담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맥락을 설정해 보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가장 흔하게 쓰는 맥락이 인풋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풋, 아웃컴, 그다음에 소셜 임팩트까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평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평가하면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이제 기관들이 느끼기에 평가하면은 표정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 평가는 대부분 그 어세스먼트, 사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못된 걸 찾아내는 근데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청중에서 대부분 나온 이야기는 그 평가의 그 본원적인 의미,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계시는데, 이게 어세스먼트에 가까워질수록 인풋 쪽으로 앞으로 자꾸 이렇게 중점이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투입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 얘기가, 그다음에 과정은 잘했어? 성실하게 했어? 절차대로? 요 얘기가 좀 중점이 되는 거고, 이밸류에이션으로 갈수록 뒤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과라고 부르는 연인원 몇 명 나왔고 요거를 넘어서서 아웃컴, 그러니까 주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소셜 임팩트는 진짜 사회가 좋아졌고 따뜻해졌는지까지인데, 이게 일단은 발주처에서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게 우리는 두고 싶어서 당신들한테 이 일을 맡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는 이 뒤쪽으로 가는 게 이상적으로 되게 이제 현장에서는 좋아하시는데, 측정을 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점점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양적 측정이 아예 불가능하고 뭐 스토리텔링이나 질적 측정만 가능하게 가는 부분까지 막 가거든요. 진짜 사회가, 저도 이거 연구 들어가 보면, 마을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면 되게 감동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것만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또 타당성이 만들어지는 건 또 아니어서, 어쨌든 그 주안점을 명확히 정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아무리 훌륭한 연구진이 와도 현재 기술적, 지식적 한계상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는 가운데 좀 적절한 어떤 그 수준과 범위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연구 수행한 쪽을 현실을 고려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연구의 한 가지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지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건 아까 고경화 씨가 발표했던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합의한 비전과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과지표가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 목표가 어떤 건지를 쭉 보내주셨어요. 예, 이건 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실 연계로 따지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 기본 계획이 있고요, 마을공동체 기본 계획이 있고, 또 SDGs 경기도에서 나온 게 있고,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될 필요가 있겠다. 뭐 나온 지표로는 뭐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더 할 말씀이 없으시다면은 예, 확인을 했죠. 예, 우리 이영재 박사님의 마지막 좀 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마지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저 앞에 로드맵 뭐 이렇게 짜놓은 게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과 지표가 올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원래 연구가 출발이 됐던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좀 되게 꺼렸어요. 그러니까 연구진들이 굉장히 꺼렸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애매하게 출발한 건 맞아요. 뭘 평가할 거냐, 뭐 성과지표를 만들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애초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연구 제목을 보시면 방향성 도출을 위한 연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동 속으로 저희가 깊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기본계획 연구들을 좀 살펴봤고요. 대략 이제 서울 쪽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좀 관여를 해서 돌아가는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경기도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건 31개 시군이 이게 센터가 통일되어 있거나 전체 공모 사업의 틀들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면 올해만큼은 좀 현장을 알고 싶다. 그래서 들어가서 방향성을 좀 도출해가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센터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좀 가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출발이 됐고요. 지금 생각은 애매하게 출발한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가능한 한 좀 정리해서 유형별로 제안 드리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우리 연구가 끝난 후에 방향성 도출이 됐다면 여러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들을 센터의 역량과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의 역량들을 타진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좀 내년에 또 할 거냐라는 말들을 현장에서도 좀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업이 되는 경우죠. 내년에 정말 여기 근처에도 안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마인드가 좋았고요. 31개 시군 줄 세우는 성과평가 좀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였고요. 현장 활동가들의 활동을 우리가 못 해주는 부분을 좀 지원하고 백업하는 성과평가를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오늘 행사도 준비하신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고 계시던데, 공지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한 전문가분들, 이 역량 참 아깝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대목들도 좀 보였고, 공지활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조직적 강점이 있어요. 경기도에는 이런 부분도 이제 욕심이 좀 생겼었고요. 서울은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일관된 센터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장점은 따복에서 출발을 하기도 했고 지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과 역량들이 서울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혼용된 경우들도 있고, 한쪽으로 서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그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마을 공동체만 가지고 뭐가 될까, 이 고민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면 경기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보면 좀 의욕이 좀 고취가 되고요. 저는 그 말씀 주셨던 내용들 굉장히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 계획 중심으로 경기도 마을 공동체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저희가 좀 들여다봤고요. 사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공유하는 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도 저는 아주 손쉽게 우리가 내년에 한번 시도를, 손쉽다고 말씀드리니까 좀 못하지만 눈에 보이게 실체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은 공모 사업 하나하나에도 비전과 계획이 좀 녹아 있을 필요가 있고, 근데 그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게 한 성과 틀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아까 이제 마을의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반영되는 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마을 자산들인데, 이것과 관련한 주민과 활동가들이 만들어 나가는 31개 시군의 마을 자산 조사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경기도형 마을 자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별도의 연구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적, 정량적 차원에서의 평가의 쓰임새도 굉장히 다르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이호 소장님이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토론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평가가 이 무언가를 좀 짚어내기 위한, 지적하기 위한 평가여야 되냐? 저는 한 축에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서울 상황도 보면서 마을 활동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드러내는 거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거꾸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3인 10인이 모인 활동이 주민들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같이 연대해서 활동을 확장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발전해 가면 마을 활동이 갖는 가치를 평가해주고
복지 예산이나 이 구체적으로 매칭될 수 있는 행정의 예산들의 실효성을 증가시키는 쪽까지도 이 지표가 나중에 발전해 갈 수 있다면 이런 것도 굉장한 성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인지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인지 이런 대목들도 사실은 연구가 끝나고 나면 센터하고 아주 신중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을 센터들을 어떻게, 시군의 센터들을 평가 대상으로 삼을 건지는 저는 이번 성과 평가의 틀과는 좀 다른 고민들이 또 필요하다. 이건 중간 지원 조직 자체에, 그것도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특성에 맞춘 평가 틀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럼 뭐 전부 갈래를 다 나눠놓고만 말겠다는 거냐, 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속에서 어떻게 내년 후년에 단계적으로 무언가를 성취를 이루어가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저희 연구의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셨던 그 말씀들 좀 저희가 잘 수렴을 하고요. 현장에 가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보다 FGI 그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만나면 1시간을 예상을 하고 만나는데 2시간씩 다 걸리고 있습니다. 1시간 반은 그냥 기본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저희가 접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 마을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하고 계시구나, 갈증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들 잘 정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조철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서 그 여러분들이 손에 논의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마련되는 그런 연구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연구진들이 지표를 개발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장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표가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하여튼 올해는 방향성 도출에 대한 연구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의견이 또 하나 왔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현장에서 온 의견 같아요. 기초센터가 행정을 실현하는 중간 조직으로 한계성으로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무원의 성과 지표에 몰입하는 것, 자칫하면 기초센터의 성과가 주로 공무원의 성과 지표에 너무 맞춰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렇게 현장에서의 불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니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년도에 이루어질 성과 지표에 좀 기대를 많이 걸어보고요. 또 그 과정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주신 모든 참여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이 토론회 세션 1 경기도 마을공동체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성 도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세션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과 패널, 플로어, 온라인 참가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행사 직후 저희가 통합자료집을 만들어서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오후 1시 30분부터는 마을 활동에 대한 다양성 인정 방향 마련을 위한 토크쇼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